그리고 네 번째,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은 태길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조사에 있어서 그 방어할 내용과 대상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판단을 하실 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사건 범행 성립을 부인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첫째,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 전체에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또는 내란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직접 종사해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 실행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까지 그 선포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만이 알고 있었던 이 내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모의했다고 하거나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란에 관여하거나 지휘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구비를 건의하고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논의하고 또한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절차적 요건 구비를 시도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증거기록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 구비를 건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할 의도로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국무회의를 해서 내란에 대한 헌법적인 요건을 갖추자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함께 단전 단수 조치를 포함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협의한 바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의 절차적 여건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여당 원내대표를 통한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당시 국무총리로서 수행하는 당연한 직무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제 통보가 대통령실에 도달한 직후에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즉시 비상계엄의 해제를 건의하였고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전혀 그 소집이나 심의를 지연시킨 사실이 없이 오히려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서 국무회의를 진행했던 것이 다입니다. 이와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서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피고인이 저런 공소장 변경의 위법성이나 추가된 공소사실의 불성립을 다투고 있습니다마는 피고인은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후회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생긴 상처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속마음은 물론 말로나 행동으로도 대통령 계엄 선포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결과적으로 소극적 대응에 불과했지만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반대하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였다거나 내란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 심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